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피게신 12월 라이브 특강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올해 또 이제 마지막 주제죠. 어, 시간을 안배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많이 녹여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시간이 나는 이제 부족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경험 있으신가요? 총 응시 제한 시간이 40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뭐 마지막 세트나 한 문항 정도를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온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뭐 반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절대적인 발화량이 부족했다라는 또 이제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엇을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시간이 너무 남거나 너무 부족하신 경우. 10분, 15분 정도가 남으셨어요. 네, 10분, 15분 정도면은 조금 많이 남은 편이긴 한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걸 들어보지 않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너무 적게 남았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발화 속도나 평균 발화 속도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는 뭐 20분 만에 3,000단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20분 안에 1,000단어만 겨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걸 시간으로 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그냥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수험생분들의 평균 속도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개는 이제 30분 정도 채우고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에서 35분 정도? 40분 딱 맞춰서 나오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15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충 일단락 지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별 시간 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커리에서 5랑 6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여받는 문제 유형의 난이도의 종류는 딱 두 가지죠. 노비스는 안 나오고요. 인터미디엇이랑 이제 어드밴스드 유형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어드밴스드가 비중이 높죠? 9문항. 근데 여기서 지금 IM 과정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난이도 3, 4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 3, 4를 선택하면 인터미디엇 유형의 비중이 더 높아져요. 네, 문항의 이제 개수의 차이예요. 난이도가 더 쉬운 게, 변별력이 낮은 게 더 많이 나오냐, 높은 게 많이 나오냐. 뒤에 이제 14, 15번 때문에 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안배하시냐면요. 일단은 태스크의 이제 종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좀 생각이 되실 거예요. 감이 오실 거예요. 인터미디어 유형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뭔지 아시는 분들, 수업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한번 채팅으로 공유를 해보실까요? 인터미디어 난이도에서 출제 가능한 유형 두 가지. 네, 맞아요. 묘사. 그죠? 네, 묘사인데, 그 묘사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요. 근데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제일 이제 점유율이 높은 건 장소 묘사입니다. 어떤 장소를 묘사하세요. 그게 뭐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중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묘사하라는 질문도 종종 출제가 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질문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상 일과를 묘사하라는 질문도 있죠. 그쵸. 이게 두 번째 유형이 일상 일과, 루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무엇을 그 주제 관련해서 우리들이 하는지, 액션들을 진술해야 되는 또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에는 태스크의 성격이 일단은 되게 단편적인 진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발화량을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애초에 아니에요. 출제 의도 자체가요.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일부러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자주 실수하시는 게 뒤에 이제 어드밴스드 문항이 후속돼서 그 유형이 출제가 되잖아요. 인터미디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제가 바뀌어서 과거 현재를 이제 뭐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 자체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묘사하라는 유형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형에서 여기서 사활을 걸고 우리가 있었던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진술해야 되는데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다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터미디어 유형에서. 이게 분명히 일상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일상 플러스 뭐 경험 에피소드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미디어 유형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제가 보통 권장드리는 기준이 딱 그거거든요. 질문에서 물어본 것만 충실하게 대답을 하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뭐에 비해서요? 어드밴스드 유형에 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문항별로 어느 정도 수준 답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ime for next question이라고 안내 문구가 떠요. 그 시험 화면에요.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감점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 시간이면은 당신이 태스크 수행을 다 했어요 라는 기준을 걔네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넘어가도 점수에 이제 큰 영향은 없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라고 보면은 좀 시간을 안배하시기 편하겠죠. 이제 인터미디어 유형은 보통은 그 안내 문구가 언제 뜨냐면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정도에 뜨는 편이에요. 뭐 제가 시간을 뭐 1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이게 체감상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사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답변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시간이 부족해버리거든요. 더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 다음 이제 어드밴스드 유형은 태스크의 종류들이 인터미디엇에 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편이죠. 종류도 많고요. 자, 이것도 아시는 분들 한번 정리하는 김에 채팅창에 공유해 보실까요? 어드밴스드 유형에서 출제 가능한 유형들, 태스크의 성격들. 제가 아까 뭐 대충 얘기를 해버리긴 했지만요. 네, 맞아요. 네, 회원님. 과거와 현재를 이제 비교하는 유형, 어렸을 때랑 현재를 이제 비교하라, 차이를 얘기하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네, 경험을 이제 얘기하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제일 이게 비중이 높죠. 경험 얘기야. 그 다음에 에피소드 유형도 있죠. 에피소드. 특별한 에피소드. 자, 이제 이렇게고요. 그다음에 경험도 종류가 크게 이제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최근 경험을 얘기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지난 오래된 경험에 대해서도 그 시점과 연관되어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보려는 이제 출제 의도로 갖고 그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또 출제를 해요. 그 다음 이제 경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종류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즐겁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인상 깊은 경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problem이라는 단어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경험은 항상 그 주제 관련된 문제점. 내가 뭔가 이제 난관에 봉착해서 그걸 이제 극복했었던 어떤 사례라든지, 뭐 해결했었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또 경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질문에서 다양한 이제 의문사들이 이제 많이 들리실 거예요. 뭐 who, when, where, how, 뭐 what, 네, 이런 것들. 이제 경험 유형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제 진술을 해보라 라는 태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인터미디엇 유형에서도 들어가 있는 문구긴 한데요. as detailed as possible. 네, 이제 어드밴스드 유형일수록 이 디테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험 유형이 있는데 따로 특별한 에피소드를 또 얘기해라 라는 문항이 별도로 있는 이유 자체가 경험보다 단순히 그냥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게 출제 의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 말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단순히 있었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야지 또 발화량을 늘릴 수 있다고 했죠. 너무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한계가 금방 와요.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변화?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 변화. 네. 뭐, 변화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가능하죠. 네,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뭐,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범위가 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부연 설명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첨언을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단순 사건에 추가할 수 있는 본인의 그 당시 느꼈던 소감 있잖아요. 나의 느낌이 어땠는지, 감정, 그다음 상황, 상태, 느낌. 자,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에피소드 유형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 유형이랑 에피소드 유형이랑 한 세트로 나오는 조합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험 유형에서는 뭐 하루에 있었던 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에피소드 유형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플러스 그래서 느꼈던 게 뭔지, 뭐가 그렇게 놀랍고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 상태, 나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연구를 하라는 게 그 표현을 따로 찾아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그 수험서에서 그 특정 표현을 왜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써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에피소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리라인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느낌, 감정, 상황, 소감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의 이제 이론은 잘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표현들을 또 추가적으로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태스크의 종류가 어드밴스드에서 아무래도 요구하는 디테일들이 많다 보니까 발화량을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이 쏟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 유형은 할 말이 많으면 하세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듭을 지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IHA를 받을 수 있는 그 당락이 좌우되는 건 여기서잖아요, 사실. 인터미디엇은 이거는 IM 등급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과제 수행력만 입증하면요, 점수가 웬만큼 IM 이상은 나와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수험자는 IM 정도는 줘도 되겠다. 그럼 그 이상은 얼마나 하는지 볼까 하면서 예를 듣는 거란 말이죠. 채점자의 이제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드 유형은 time for next question 이라는 문구가 조금 늦게 뜨는 편이에요. 1분 40초에서 한 2분 정도 사이에 그 안내 문구가 떠요. 그럼 이제 그때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일단락을 지을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어드밴스 유형은 말이 좀 빠르신 분들 기준으로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분량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이 좀 느리신 경우에는 3분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이게 얼만큼 말을 했는지가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발화량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발화 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시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질문의 양을 봐도 이게 쉽게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질문 양이, 인터미디엇은 텍스트가 조금 분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복합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뭐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설명하라. 아니면은 현재 시제로 이런저런 것들을 묘사하세요. 복합적이지가 않은데, 이제 어드밴스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태스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구하는 질문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질문 텍스트로 보신 적 있죠? 교재 조합들 보면은 질문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드밴스드는 질문이 되게 장황하게 나와요. 듣다 보면은 도대체 질문이 언제 끝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우리한테 많은 디테일을 요구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맞춰서 발화량 안배를 잘 하시고, 그 이제 안내 문구에 따라서 그날 그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형별 시간 안배예요. 이제 일반 유형이 있고 롤플레잉이 있고 그 다음에 14, 15번에 나오는 시사 트렌드 유형이 있죠. 자, 총 시간이 이제 40분인데 얘네들을 이제 안배를 만약에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미리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놓자면은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비중은 6대 2대 2 정도요. 뭐 여기에 반드시 칼같이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뒤에 14, 15번을 대답을 못하고 끝났다라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이런 기준을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정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기준을요. 이제 일반 유형이라고 하면 이제 롤플레이 전까지의 세트들. 아시죠? 자기소개는 답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2번부터 2, 3, 4 한 세트, 5, 6, 7 한 세트, 8, 9, 10 한 세트. 그러니까 이거 3세트의 답변 비중이 40분 중에 한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0분을 쪼개서 계산을 하면 24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타이머를 보고 24, 25분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일반 유형은 슬슬 매듭을 지으시고 이제 롤플레이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뜻이죠. 뒤에 14, 15번에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려면요. 그 다음 이제 롤플레이는 세문항이잖아요. 세문항인데 이제 2분이 아니라 비중이 2니까 40분으로 나누면 4분에서 5분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세 문항을 4분에서 5분 내에 해결하기.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어요. 11, 12번에서 뭐 실수로 시간을 너무 끌었다. 그럼 제가 보통은 13번을 스킵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13번도 어드밴스 유형이라서 좀 중요한 유형이긴 한데요. 그 세트에서 어차피 경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경험의 일반 유형에서 우리가 많이 답변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정도 프루브가 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셔도 어느 정도는 좀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한 사람이 채점을 하잖아요. 어차피 또 인상적 평가이기 때문에, 오픽 시험은. 그래서 정시간이 모자라면 12번이 아닌 13번을 스킵을 하세요. 13번에서 아니면 좀 간소화시켜서 뭐 집약적인 얘기만 추려서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얘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제 사력을 다해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앞에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얘예요, 얘.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뭐 예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선. 그다음에 본선은 어디에? 본선은 여기 14, 15번. 근데 여러분 예상까지만 통과하고 본선은 들어가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지체를 많이 하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자, 그래서 뒤에 시사 트렌드 유형은 14, 15번 두 문항이죠. 이 두 문항이 롤플레이를 답변하는 비중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세 문항이고 뒤에 얘는 두 문항인데 뒤에가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비중을 이제 똑같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사 트렌드 유형 14, 15번도 4분에서 5분 안팎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주셨는데 13번 스킵하면 IH까지는 나와도 A1은 어려운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3번을 스킵한 적이 꽤 많아요. 저희는 뭐 일부러 실험 삼아서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연구원 분들이랑, 저희 조교 분들이랑 같이, 아니면 실제로 뒤에 뭐 이제 강의나 이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킵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빨리 시험장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AL이 이제 저희는 보통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스킵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주제를 따로 잡았어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청취 전에 공백 시간을 활용을 하시라 그랬죠. 반드시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빨리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침착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지만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이나 리허설이 가능한 질문들을 선별을 해놔야 돼요.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일반 세트, 그러니까 롤플레이랑 14, 15번 빼고 일반 세트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저랑 같이 수업 안 빠지고 잘 하셨다면요. 그게 이제 몇 번 문항들이냐면요. 각 세트의 마지막 문항들이 있죠. 그러면 2, 3, 4에 4번, 그 다음 5, 6, 7에 7번, 그 다음 8, 9, 10번에 10번. 네, 최소 요렇게 세 문항 정도는
어떤 주제가 나오든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허설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답변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도나 완성도도 높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청취해서 바로 대답을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 기승전결 전개할 과정을 미리 짜놓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거랑 그 퍼포먼스의 완성도나 이런 차이들이 또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을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4번, 7번, 10번을 왜 예측할 수 있는지도 아시죠? 네, 앞에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 들으면요. 그 세트 조합이 경우의 수가 막 10개 이상 되는 주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두 개에서 뭐 많으면 한 4세트 정도까지밖에 평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셨으면은 마지막 질문은 맞추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난이도가 뭐로 정해져 있나요? 어드밴스형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 거의 둘 중에 하나죠. 에피소드랑 경험은 이제 하나라고 쳤을 때, 하나는 경험 유형, 하나는 어렸을 때랑 현재랑 비교하는 유형.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롤플레이 세트에서 예측 가능한 건 11번을 들으시면 사실 12번, 13번은 자동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12번이 롤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문항이잖아요. 복합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번과 13번 미리 리허설하고 답변하시기. 그 다음에 시사 트렌드 세트 14번 들으시고 15번 예측하셔야죠. 그쵸? 14, 15번은 더군다나 세트 수가 적어요. 조합의 수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수업만 들으셨다 하더라도 14번 보자마자 바로 15번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15번도 어느 정도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뭐가 출제되죠? 15번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15번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 주제랑 상관없이요. 왜 14번은 보통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과거, 현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이 대다수잖아요? 거의 뭐 99%죠. 근데 15번은 뭐가 보통 나오죠? 맞아요. 네. 제니님. current news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장안의 화제가 되는 것들. 그게 뭐 실제로 뉴스 보도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KS님 트렌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 그 다음 이슈거리들. 이것도 뭐 사회적인 문제죠. 자, 요 안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여러분들 14번을 통해서 인지했다면은 이 15번도 예측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를 하세요. 왜냐면 15번은 또 제가 용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장의 구조에 많이 욕심내지 말라 했죠. 15번은. 네, 무조건 용어, 시사적인 용어. 되게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어휘들을 사용해야 돼요. 15번만큼은. 앞에서 이게 캐주얼한 질문 내용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용어를 한 10개에서 15개 내지 정리를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값이 예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 시간은 또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가서 막연하게 연습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서 5분, 6분 막 넘어가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뒤에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답변 시간보다 준비 시간이 더 길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 시간은 문항당 1분 내외로 잡아두시기. 타이머 있는 거 아시죠? 그 보면서 조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무응답을 할 수 있는 경우들. 자, 문장 스킵 허용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스킵을 하셔도 돼요. 몇 문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목표 레벨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거를 막 절호의 찬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공부를 어떻게든 하셔서 대답을 하시게끔 만들려고요. 때로는 뭐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이제 시간 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IM2 정도로 잡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문항까지, 3문항에서 4문항까지. 4문항도 좀 많기는 해요. 네, 3문항이라고 하죠. 안전하게. IM2 3문항까지. 자, 이건 이제 오피셜하게 주관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뭐 이제,
학생분들의 이제 평균적인 목표 레벨에 따른 본인 역량에 따른 발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했을 때 권장드리는 그냥 문항 개수일 뿐이에요. 이제 IH 경우에는 아이고 제가 DM으로 잘못 보냈네요. IM2가 3문항. 그다음 이제 IH 목표이신 분들이 대다수이시죠. IH인 경우 2문항. 자, 맥시멈이에요. 이거는 스킵을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까지 스킵을 했을 때도 2등급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AL이 1문항. 네, 제가 보통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는 해요. 자, 근데 스킵을 하면 안 되는 문항들이 또 있죠. 아시죠?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느낌상 아실 거 14, 15번입니다. 특히 이제 AL 목표하시는 분들은 14번, 15번 중에 하나를 건너뛰시면은 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뭐 IH도 마찬가지이긴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14, 15번은 대답을 하시고요. 이제 IH 같은 경우도 이제 14, 15번 중에 한 문항 이상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문항 하시는 게 맞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14번까지는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킵하면은 안 좋은 문항이 롤플레이의 12번. 롤플레이의 유일한 어드밴스드 형 있죠? 네, 그래서 12, 14, 15번은 반드시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앞에서 이제 겹치는 유형들이 좀 있잖아요. 뭐 경험, 에피소드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거에 한해서, 아니 뭐 일상, 일과, 뭐 이런 거에 한해서는 한두 문항 정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다. 혹은 답변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런 것도 한번 그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이제 중간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중간 전략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처음부터 이제 말문이 막히는 경우 거기서 뭐 10초씩 뭐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한 문항당 뭐 10초, 10초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플로런트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침묵이 길다라고 판단되면 그 자체가 척도로 작용을 해서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공백들을 빠르게 어떤 유의미한 단어들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모자라서 뿐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미리 이제 유형별로 이건 세팅을 해가셔야 돼요. 가서는 이제 이미 늦은 거고 미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험을 스타트할 때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화두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문장 구조를 세팅을 미리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I remember ing 문장이었었죠. 뭔가를 한 적이 있다. 뒤에 ing 이제 행위를 그 주제에 맞게 붙이면 되니까요. I remember doing something. 네, 뒤에 이제 형태는 ing로 붙이시고 아니면 I remember 왼절을 붙이셔도 돼요. 자, 대신에 뒤에는 이제 과거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뭐 에피소드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일과 일상, 평소에 그 주제 관련해서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뭘 해요라고 딱 한 가지를 특정하거나 뭔가 이제 지엽적인 걸 정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예를 들 때 얘기해도 사실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 일과를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버리세요. Do various types of things. 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종류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many kinds of things, all sorts of things, various types of things, all kinds of stuff. 뭐 본인이 편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채롭게 좀 변형을 해가면서 변칙적으로 쓰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냐? 15번에서 뉴스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다. 누구랑 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최소 화두를 열 수 있는 그 첫 번째 멘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가시라는 거죠. 뒤에 뭐죠 내용들은 가서 이제 조금 준비한 것과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첫 문장을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가시기 유형별로.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다음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가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혹은 뭐 말문이 그냥 막히는 거죠. 또 얘기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비를 애초에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들을 꼽고 가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뭐 던전에 뛰어드는 것처럼요.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딱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끄집어내서 다 할 수 있게끔 본인이 갖고 있는 풀 안에서 꺼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픽 시험을 이제 잘 보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잔머리가 되게 좋아요. 좋은 의미에서요. 단순히 암기력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소진하고 나오세요. 그게 되게 좋은 버릇이거든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치에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도 대입해서 써보고 저런 것도 대입해서 써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공통형 주제 중에서 날씨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씨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막 예를 들어 학습을 한다고 해요. 뭐 눈이 온다, 뭐 얼어 죽을 만큼 춥다, 뭐 영하권까지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응용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단순히 암기력만 좋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외우시는데 날씨라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그걸 기다리세요. 근데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표현을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본인 경험에도 써요. 그 표현들을요. 언제 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추웠다. 얼어 죽을 뻔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다. 이런 식으로 날씨 관련된 얘기를 본인 경험에 녹여서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석이조죠. 표현의 스펙트럼도 넓힐 수 있고요. 그 다음 발화량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 소재를 많이 활용하라고 아마 권장을 드렸을 거예요. 중간에 특히 이제 경험이나 에피소드 유형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오픽 시험 유형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뭔가 용병이 나와야 돼요. 선수를 막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음식 먹었던 경험.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에서 놀다가 뭐 힘들어서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가족들이랑 어디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는 소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중간에 생각나지 않을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진을 하고 나오세요. 그게 막 이제 100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이거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소재적인 면에 있어서. 뭐 코로나 얘기, 뭐 음식 얘기, 날씨 얘기, 그다음 뭐 어떤 컨텐츠나 비디오를 봤던 경험.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범용성이 좋은 소재들이요. 그래서 자, 소진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나열하실 때도 시간을 보통 많이 보내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드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데요. 발화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휘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너무 여기에 이제 미련을 많이 갖고 있으시면요. 어느 정도 문장이 구사가 됐을 때 깔끔하게 끊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세요. 뭐 우리가 여행 갈 때 챙겨가는 아이템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I try to pack, I make sure to pack sunscreen, some cosmetics, what else? A toothpaste, and my toothbrush.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and so on 하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하다가 뭐 10초, 15초, 뭐 심각하게는 뭐 20초까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시를 들 때 빨리 마무리하는 연습도 미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면 어때요? 다음 문장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And I also pack 하면서 또 챙겨가는 것들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지 않으시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단락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승전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상대에게 내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했어요 라는 걸 한 번 더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을 보통 드리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여기서 쩔쩔매다가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만 엄청 까먹으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락을 지을 때도 몇 가지 쓸 수 있는 멘트들을 딱 고정해서 정해가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유형별로 처음에 말문이 막혔을 때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뭐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상 깊었던 경험. 그러면은 뭐 it was an enjoyable day. 뭐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I think it was a memorable day. 하면서 뭐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신났던 하루였어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멘트로 고정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중간 문장별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잘 해놓으시고요. 장치적인 거죠. 그다음 자, 마지막은요. 디스코스 마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침묵을 제가 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것만으로는 채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디스코스 마커스라는 거는 담화 표지어예요. 네, 그러니까 표지어는 그 일반적인 그 연결어나 접속사가 될 수도 있지만요. 단순히 이 어휘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랑 상관없이 전체적인 담화의 맥락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문투에서 문장을 시작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은 뭐 원어민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모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뭐 몇 년 내내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원어민들이 뭐 you know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뭔지를 아셔야죠. 유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기는 합니다.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요. 표지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거나 아는 것들만 추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뭐 다 외워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 actually 많이 쓰죠. 어떨 때 쓰죠? 제가 유세지를 알고 쓰시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actually의 뜻 아시는 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비슷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 아시는 분 계실까요? actually, in fact, as a matter of fact 다 갖고 있는 의미가 동의하죠? 동의를 하죠? 없으세요? 자, 이거는 상대가 좀 이제 모를 법한 사실들이나 아니면 좀 놀라운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앞에 이제 화두에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따지면은 뭐 너 그거 알아? 사실은 말이지.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대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가 잘 모를 법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아니면 그냥 뜸들이면서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도 쓰기는 써요. 뭐 사실상 뭐 그게 말이지 뭐 이럴 때요. 표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유스지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한 가지의 무슨 사전적인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점. 그다음에 자 이런 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I don't know, 뭐 you know, well, yeah 이런 말도 중간중간 많이 넣잖아요. 표지어로. 그래서 얘네들은 I don't know는 뭐 상대에게 나에 대한 발언이 확신이 없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you know는 이제 반대로 상대가 알 법한 얘기를 공감을 사고자 할 때요. 뭐 you know 하면서 상대도 알 법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아니면 이제 you know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가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본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쓰는 실질적인 사전적 의미가 크게 없는 표지어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할 말 없으면 이제 you know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원어민들 기준에서 봤을 때. 그다음 well도 마찬가지로 well도 이제 굳이 뜻이 있다면 뭐 글쎄요 정도이죠. 이것도 너무 남발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좀 생각이 필요한 구간에서만 쓰세요. 네, 뭐 이거는 혼잣말로 이 정도에 이제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뭐 anyway, as I was saying, I mean basically 자,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anyway는 뭐 어쨌든 하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자 할 때. 화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요. 그럴 때도 많이 쓰고요. As I was saying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끌어와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때. 그럴 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다음 I mean, 내 말은 그러니까요. 하면서 뭔가를 여러 번 정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오해가 없게끔 수정해서 뭐 부연 설명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얘기하는 건 되게 어색해요. 우리말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모국어로 입장을 바꿔서요. 네, 우리가 이제 말하다가 틀렸다고 처음부터 다시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리고 더 여유롭게 들리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하시고요. 자, basically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뭔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basically 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요약을 할 때. 자, 다음 in other words랑 that is to say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면서 뭔가 어떤 사실을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부각시키고자 할 때 보통 쓰고요. 자, sort of, kind of도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 약간 조금 이런 거죠. 실제로 조금이라는 그 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약간 일종의 미사여구예요. 뭐 약간 조금 뭐 야 약간 배고픈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배고프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배고프다 앞에 붙이는 거죠. 우리가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ort of, kind of. 많이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좀 강조할 때, 나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I think, 또 I guess, 짐작컨대, I suppose, 그다음에 as far as I'm concerned, 또 많이 써요. as far as I'm concerned, 그다음에 as far as I know는 본인이 아는 선에서 얘기한다라는 걸 강조할 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 확신, 100% 확신은 없지만,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선 그래, 내 생각에는 그냥 그래, 라는 걸 강조할 때. 문장 앞에서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은 이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게 좀 여유롭게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꼭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뭐 고급스럽거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담화 표지어라는 기능 자체가 말을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거나 유화제 역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입에 안 붙어요. 혹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익숙한 일반적인 연결어나 접속사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원하시는 등급을 받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번 달 특강은 오늘 이제 12월이었는데 발화량을 이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